예, 저하고 같이 발표할 우리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예. 이쪽 앞쪽을 향해서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서주시죠. 먼저 우리 여기 한수빈 내지라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 김기량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초대한 이유는 초등부 주일학교부터 쭉 교리교사까지 했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겪었던 아픔들을 함께 나누어질 친구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친구는 우리 주교자 성당의 김혜주 대대사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나왔지만 저기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종교의 핍박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고 올해 파나마 WYD 갔을 때 한국 대표로 이렇게 뽑혀서 교황님 앞에서 보편지한 기도를 한국 말로 했어요. 저희들이 여러 번 이렇게 세계 청년대회 갔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교황님 나가시는데 깃발 흔들고 했지만 전례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했던 거는 처음이고 그것도 우리 교구의 친구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김혜주 대대사 친구입니다. 다음은 우리 카톨릭 학생회 했었고 이번 WYD 대표했던 전성환 요셉 친구인데 군대 가려고 하는 거 WYD 갔다 와서 가라고 해서 군대를 미뤘는데 갔다 와서 가려고 하다가 축구에서 발 부러져 갖고 지금 못 가서 내년 2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친구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문지은 다리야. 이제 30대 중반인데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영성당입니다. 우리 제주교구의 청년성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나눔을 할 건데 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좋은 얘기보다 결국 과거를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신부님에 대한 상처도 있고 수녀님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동료들에 대한 상처도 있고 구조에 대한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드러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주교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방어벽을 쳐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오늘 어려운 자리 여기에 섰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가 고산성당 부임했을 때 어떤 어머니로부터 빨리 병원에 와서 자기 아들 병문안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친구는 멀쩡했었는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싸워서 홧김에 이렇게 창고에 있는 제초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가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마음을 안정 취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잡초가 말라 죽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외침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기도밖에 없는가? 이게 사목자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 결국 교회의 사목자가 왜 그것을 못 막았을까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결국 교회가 많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교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에게 있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청소년에 관한 세미나나
관련된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들은 듣기에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청소년 사목이 이렇게 뒤처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갖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몇 번 세계 청년대회를 갔을 때 우리나라만큼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금방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또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6년 주기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지만 명칭만 바뀌었지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신부님들과 의견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전에 국장을 했던 신부가 나눔을 하는 중에 형,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장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름 신앙학교를 했는데 우리 캠프에는 반도 안 찼어요. 근데 그 대전에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교구시 국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그 살레시오 캠프에 갔대요. 갔는데 2박 3일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보다 뭐 풍족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끓더래요. 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밖에 대천해수욕장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쪽 편에서 어떤 남자가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남자는 누구냐 하면 살레시오 예비 수사였대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한숨 쉬는 수사님에게 왜 한숨을 쉬냐고 물었더니 이 수사님이 오늘 이 캠프에 온 애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외워야 될 애가 200명인데 100명밖에 못 외워서 자기의 머리에 대해서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이거다. 살레시오가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정렬이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애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도 젊은이 집에 자주 갑니다. 근데 젊은이 집 수녀님들이 제주에서 많은 인성 수련이나 캠프를 하는데 그 왔던 애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복사학교 가도 뭐 애들 불꽃 피정을 가도 이름을 전부 불러줍니다. 이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교회 가도 어느 누가 얼굴 잘나고 있는 집 아이나 뭔가 유명한 아이나 이름을 불러주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나 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중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주교님의 명을 받고 교구에 들어갔습니다. 1년 있고 난 다음에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부님, 우리 본당에 제주에 있는 보좌 신부님들 인기 투표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1등이 누구야? 이랬더니 엊그저께 성전 봉헌식을 한 엘모 신부님입니다. 누구라고? 이찬홍 신부님? 이러서 이찬홍 신부님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신부님들한테 청년들 사이에는 이찬홍 신부님이 인기 1위입니다. 이랬더니 신부님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왜 이찬홍 신부가 1등이지? 까놓고 얘기해서 외모도 아니고 왜 그렇지? 근데 아이들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부님요, 우리를 늘 기억해 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신성여고를 나온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신자이건 아니건 지금까지 이찬홍 신부님을 기억하고 함께 만납니다.
왜? 자기들에게 격없이 다가와 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목은 계획된 틀 안에, 우리의 제도 안에 아이들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식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강의를 출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미나 갈 때마다, 어떤 교육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외부 환경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부모들의 무관심, 기술과 과학,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소비 문화, 소극 양극화,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못 쏟는 사목자들의 시선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미루고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뒤바꿀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강주교님과 저와 보좌신부 몇 사람이 전 교육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초대해서 만났는데 강주교님과 저가 이 4.3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끔찍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청소년 사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그 벽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벽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극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극적으로 탄생하신 배경이 뭡니까? 호적 등록하러 갔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제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식민지 안의 제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목자는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학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초점이 사목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는가? 정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공동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공동체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정의는 한국천주교회 사목지침서에 단순히 교리교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교회에는 공동체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인천교구는 온전한 인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공통점은 뭡니까? 그 청소년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의 관심사이고 공동체가 응답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교리교육 안에 멈춰 있는데 폭넓은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교리교육 총지침은 명백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교리교육은 더욱더 폭넓은 청소년 사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교육은 상황 분석이라든지 인간 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심, 평신도와 청소년들을 자신의 협력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침 안에서 어떻게 그동안 교리교육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청소년 사목의 상황에 대해서 카톨릭 신문과 그리고 카톨릭 평화신문이 그 원인들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상 속에 끝나고 마는 그런 청소년 사목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의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구에 2002년도에 오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해마다 발표한 사목교서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03년에 말씀을 증거하는 소공동체, 2004년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 해, 2005년 가정 안에 육화되는 소공동체, 2006년 사랑의 실천으로 가족을 이루는 소공동체, 자녀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신앙의 소공동체, 젊음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어린이와 함께하는 소공동체, 가정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 세상을 사랑하는 소공동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작은 이들과 함께하는 소공동체, 자비를 베푸는 소공동체, 그리고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고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살고 생태의 영성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아까 교리교육 총지침에서 이야기했던 그 안에 명백히 제시된 교리교육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이 총지침 안에서 폭넓은 것이라는 정의에 맞는 사목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청소년 사목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모든 것들이 꺼져 가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목은 한 해의 주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주교님께서는 교구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를 심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교구청 조직을 개편하셨습니다. 복음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 속에서 한 팀을 이루어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해 복음화실을 신설했습니다. 행정명칭에서 사목적 명칭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은 통합적 사목을 지향하는 제주교구의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청소년 사목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작은 교구입니다. 홍보, 재정, 시설, 행정과의 관계 등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복음화 실장이었던 고병수 신부님의 많은 도움으로 중재로 선교 사목위원회와 협력해서 교구의 많은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통합적 사목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사목위원회와 그리고 성소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사목위원회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돌아서고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모릅니다.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 조직도 개편을 했습니다. 청소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 설립 당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교구에서 7번째로 설립했고 그 이후에 많은 교구들이 대부분 전부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의 구조 안에서는 법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제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수탁해서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고 제주사회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케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약하지만 청소년 법인하고는 아직 연관은 없지만 순빗소리라는 남자 청소년들 공동체, 그리고 여성들의 청소년들의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이렇게 학교 밖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 사명을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를 통폐합했습니다.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가 통폐합했던 이유는 명칭만을 갖고 있었고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모임의 이후에는 모든 것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습니다. 과감히 없앴습니다. 저 혼자 힘들어서 그 당시 우리 수녀님이셨던 황정섭 수녀님과 살레시오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청년들도 나눔하겠지만, 지금 제주 청년들 안에서 덜하지만, 다른 교구보다 덜하지만 청년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음주 문화입니다.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대학생 연합회도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그래서 매주마다 주모임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녀님들이 파견돼서 살레시오의 공동체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성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적인 싹트를 키워나갔습니다. 청소년 사목자 모임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교리교육 중심에 있었던 청소년 사목이 이제 교구장님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어떤 통합적인 사목에 의해서 청소년 사목위원회 모임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주교구 교리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해산됐고 청소년 사목위원장 모임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청소년 사목자 연수, 담당 사제 연수, 사목위원장 연수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당 조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당 교구장님께서 천재교 2011년 56 12월 15일 날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모든 본당은 교구장의 지침에 따라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성의 목적은 구체적인 청소년 사목에 이루어지는 본당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목이 사제와 수도자에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제 수도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변동되는 청소년 사목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모델은 살레시오가 지향하는 교육사목 공동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청소년 사목위원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 살레시오의 신부님과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레시오에 청소년 사목 지침서가 있는데 기틀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신부님, 이 책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청소년 사목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신부님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교육사목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거기도 신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본당 공동체에 아니면 수도 공동체에 전체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목적이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벌써 2011년도에 8년 전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목 방문을 통해서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평협안의 청소년 분과위원회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행사가 있으면 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차량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 준비 위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바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서 본당 실정에 맞는 청소년 사목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합니다. 그 나중에 사목방문을 가서 보면 몇 개 본당을 제외하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노력을 안 한 길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따라오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당 청소년 사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단순히 교리교사들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뒷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3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류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리교사들이 단순히 앉아서 이번 주에 뭐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교리교육 총지침이랑 교리교육에 관련된 서적을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분들이 의견만 수렴해서 한 게 아닙니다. 각 본당에 설문지를 돌렸었습니다. 그때 각 교리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작은 교구에서 교재가 너무 많습니다. 광주께 있고 서울께 있고 대구께 있고 안동께 있고 그렇다 보니 교리교육 하는데 정보를 교육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설문지에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자 연수 때 책을 갖다 놓고 며칠간 신부님들이 보면서 그리고 수녀님들이 함께 투표를 해서 서울 교구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애들이 책을 안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매일 교환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여기 각 학년마다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중2 것만 예시를 뒀습니다. 이 예시는 그 교리교육 커리큘럼 밑에 보시면 교구장님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교구장님께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실천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시행해라. 평화, 인권, 생태, 역사, 사회교리를 실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커리큘럼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각 본당에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압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홈페이지 한번. 이게 제주교육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교환을 전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 옆에 조회수가 나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우리. 조회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아직 시행 안 했으니까 지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연중 27주일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조회는 17번 했는데 다운로드는 몇 번 받았냐면 6번 받았습니다. 그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게는 6개 분당만 그 주간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적은 게 이거고 어떤 거는 뭐 17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당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교환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에 맞게 지금 여기 황국희나 수녀님 계신데 아이들이 필요한 명상이나 모든 것 다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지금 주제가 환경과 기후 변화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지파일 열기 한번 해주세요.
저기 부교재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교육을 안 하는데 교구에서 안 준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흥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한 해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올려줬습니다. 근데 몇몇 본당은 잘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광성당 2018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동광성당가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런 교리교육 시스템 없습니다. 제가 동광성당 정말 대단하게 봅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고서입니다. 교리경시대회를 애들이 단순히 시험 보는 걸로 안 하고 본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자, 한번 볼까요? 내려갑니다. 쭉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자, 내려갑니다. 계획 수립부터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자, 교리교육 수립을 위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찬미받으셔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전국에서 이런 본당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갑니다. 우리 교구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예. 자, 교리교육 계획 수립되어 있고 쭉 내려가 주세요. 더 내려가 주세요. 자, 운영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쭉. 자, 요거 말고 이제 활동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마다. 이거 보십시오. 교육에서 몇 명 나오는지 저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본당이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예, 자, 잠깐 여기. 이 부분도 상황 분석인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사목계획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광이 잘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그 활동 사진으로 한번 갈까요? 네. 자, 이거 저 내려가 주세요. 조금만 내려가 주세요. 자, 여기 볼까요? 선생님들이 녹색 임무 실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정리가 돼서 1등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게 김기량 성당입니다. 김기량 성당도 잘해요. 김기량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 막 얼굴이 희색이 도시는데. 자, 포트폴리오 내려갑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쭉 가보세요. 그리고 김기량은 그달그달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상 받은 건데 많이들 제출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구의 교리교육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전국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면 정말 뒤로 까무러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저희들이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교구장님 사목교서의 바탕을 들고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사목의 현황을 우리가 각 본당의 그 사목 보고서 제출한 거를 보고 요거를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신부가 있는 본당 중에 동광성당을 보겠습니다. 보면 주일미사 참석률이 31.74%입니다. 초등부 62%입니다. 중등부 46%입니다. 고등부 그 3학년 빼면 1, 2학년만 합치면 20%입니다. 이제 다른 본당 가겠습니다. 중앙본당 뭐
별반 같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본당이 있습니다. 중문 본당 보겠습니다. 중문 본당 미사 참석률이 38%입니다. 우리 교구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관광단지의 관광객들이 이제 덤으로 오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부가 58%입니다. 중등부가 61%입니다. 고등부 합치면 2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명 나온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당에 그 크면 뭐 많이 낳죠. 뭐 동광이나 우리 노형 같은 거 100명 넘게 나오니까 그게 청소년 사목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인 미사 참석률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문은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은 주일미사 29.6, 30%입니다. 초등부 67, 중등부 65, 고등부 34. 근데 3학년 빼면 50%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맨날 성당에 가면서 놉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한림성당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중등부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 넘어가는 요인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도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청년 3명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청년 숫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본당에 청년 활동하는 애들이 15명에서 25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 비율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고, 고등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문제점들이 발생할까?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고 그 안에서 느꼈던 부분을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으면서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수빈 내재나부터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미예수님, 김기량 성당의 한수빈 내진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교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의 진심 가득한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들께 선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학생의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의 학창시절에 대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성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새벽 미사에 참여하거나 전례를 하고 한 달 내내 복사를 서는 등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살았고, 학교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성당에서 저를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교리 선생님과 본당 신자분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은 어린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다른 본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본당에서는 이미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끼리는 이미 끈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본당에서 저는 타 본당에서 온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전례부를 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당에서 잊혀진 관심 밖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본당 학생 레지오를 중학교 3년 내내 했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선생님의 관심 밖에 있었고, 여전히 친구 사귀기 어려웠기에 레지오가 끝나면 도망치듯이 성전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녁 미사 시간에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회하며 벤치에 앉아 울던 기억이 아른거립니다. 미사 시간에 찾아가도 누구 하나 잡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의 신심이라 하지만 학생 신분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잡아주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당시 제게는 너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여긴 나 하나 없어도 티가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또 한 번 이사를 간 본당에선 아직 중고등부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리 시간에 성경을 배우고 말씀 나누기를 하는 것이 아닌 묵주 만들기나 야외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성경을 배우고 싶었던 제게는 시간 낭비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눈에 보였고 학생의 총무로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일에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의 불신 가득한 표정이 제가 학생회를 그만둔 이유가 되었고 청소년 청년 미사 때 성가대석에 앉으면 너희 이 성가 알고는 있지? 라는 성가대장님의 불신이 다시 제게 여기도 나 하나 없다고 티가 안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성당에 계속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입시를 핑계로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녀님께서 편지를 써주시거나 신부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제게는 교리 시간은 시간 낭비이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공간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학년이 바뀔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저의 이유는 관심을 받지 못했고 존중과 믿음을 받지 못해 받은 상처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전체가 아닌 한 명 한 명으로 바라보고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초등학생 때 행복했던 본당 안에서의 기억은 당시만의 추억이 아닌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중앙성당 김혜주 소아대례사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며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마다 성당을 가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았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간 청년회라는 곳은 신앙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곳보다는 그저 사회일 뿐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매번 술을 마시러 갈 뿐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가장 어린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며 사람들의 장난 어린 질책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술이 어색하던 분위기도 풀어주고 사람들의 친교를 돕는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술자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각자의 삶 이야기 혹은 성당 사람들의 뒷담화,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며 어느 날부터 미사만 보고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왜 성당을 안 나오니? 성당 활동을 왜 안 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항상 미사 드리는데요? 라는 답을 하니 술자리를 안 오잖아 라는 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매주 억지로라도 앉아서 교리를 들었던, 한 달에 한 번은 떼제를 하고 하나의 영상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여름 신앙학교를 가고 겨울에는 피정을 가서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하던 그런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순수하게 성당이란 장소가 좋고 친구들이 좋던,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제게 주신 예수님이 참 좋던 그런 시기 말이죠. 하지만 본당의 청년회는 딱히 제가 뭔가를 얻지 못할 것 같고 돈과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에
점점 성당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성경 공부를 찾아서 하고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고 세계 청년대회를 가기 전까진 성당 혹은 이걸 십자가로 주신 것 같은 예수님께 불평만 가졌습니다. 긴 냉담과 방황 끝에 제가 성당에서 느꼈던 불편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맛봤던 차가운 공기를 성당에서도 똑같이 맛보고 있었구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던 어린 내가 아니라 선배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예쁨 받을 행동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만 예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공기를 느꼈구나 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술자리도 줄어들고 분위기도 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회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교를 하기 위한 모임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졸업 후에 청년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 각자의 삶이 바쁘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들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청년회라는 공간이 사회와는 다른 어떤 매력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은 스펙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재밌거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꼭 피정이나 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생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 어딜 가서든 길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를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에겐 안식처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화북성당 전성환 요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학원, 동아리, 과제, 약속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성당에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당에 왜 가는지,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과연 기도가 필요한지, 성당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성당에 나가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챙기기에도 바쁜 이 시기들을 청년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지난주에 2년 동안의 청년회 활동을 고민하다가 본당 청년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성당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마치 사회생활처럼 느껴졌습니다. 본당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전례부장도 하고 교구 청년 활동이나 성당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회 활동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저희 성당은 매주 일요일 저녁 미사가 끝난 후에 청년회가 나아갈 길이나 화합을 위하여 모임을 갖곤 합니다. 그 모임에는 술이 함께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술자리가 마냥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몸이 피곤하거나 술을 원하지 않을 때 집에 먼저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청년회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심하게는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본당 청년의 몇몇은 저를 내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교구에 있는 성당 청년 회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자주 청년 회원들이 술자리를 갖거나 그 술자리에 함께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사가 끝난 후에 술자리를 가져야만 청년 사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안주거리로 술자리에 없는 본당 청년회원을 뒷담화하거나 뒤풀이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성당에서 모른 척하기도 하고 청년들마다 무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끼리끼리 뭉쳐있는 비좁은 청년회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함께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녀님께서 데려온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술자리에 한번 나온 이후로 청년회를 얼마 못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무 말 없이 성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가 연습도 나오시고 같이 함께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지만 그 청년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청년들은 환영받아야 될 존재이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술로 이제 원인이 갔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본당에 나갔는데 이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모임 후에 이어지는 2차 모임의 그런 어떤 속성들을 보면 술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세계 청년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세계 청년대회를 가기 전에 주교님께 건의를 드려서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간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태종 신부님이 로마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얻고자 같이 스페인 세계 청년대회를 갔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 팀하고 전부 이런 큰 체육관에 교실에 자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구 청년들은 조별로 들어올 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루를 정리하는 나눔을 하도록 합니다. 혹시 누구의 아픔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 상처들, 긴 20일이라는 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눔을 꼭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고 황 신부님에게 우리도 다른 교구 아이들처럼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황 신부님은 저의 취지를 아셨기 때문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한국의 모든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들어오면서 술을 갖고 앉아서 모임하기 때문에. 근데 신부가 안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 중심에 젊은 사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작년도 한국 청년대회 때 이제 저도 그 청소년 국장 안에서 제일 그 위에 레벨에 있기 때문에 뭐 레벨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청년대회는 좋은 장들을 어려운 장을 주교님들이 마련해 주셨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데 술 때문에 계속 망가진다. 우리 술 없는 프로그램 한번 하자. 결국 서울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술 없는 청년대회로 지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파나마 세계 청년대회를 갔습니다. 어느 모 교구 아이가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밤늦게 술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홈스테이에서 쫓겨났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술 너무 취해서 그 홈스테이 하는 집 딸내미 방 앞에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쉬를 한 거예요. 바로 다음날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사제가 있다는, 사제가 없으면 안 먹어요. 우리가 오늘 성찰하자는 이유가 신부님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수녀님들의 약점을 들춰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원인을 아이들에게 돌리고 그거를 성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같이 동반하면서 왜 그것을 못 지켜주는가. 저는 아이들에게 준비 모임 때부터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모 가면서 9시 넘어서 아이들하고 술 먹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모든 결실을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술 마시면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사목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목자의 문제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또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되는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한두 친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물론 그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정확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달 이상 안 가요. 아무리 찰떡 같은 것도 개떡을 만드는 게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찰떡을 만듭니다. 준비만 해주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목자의 시선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빨랑카를 주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빨랑카 이면에 이것이 사용되는 그 용도에서 우리가 그 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가? 함께하고 친교를 나누고 좋습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 두 젊은이가 뭔가 모범적이어서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밖에서 시달린 거에 대해서 안에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청년회보다 애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성서입니다. 왜? 이 친구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모여서 합니다. 퇴근을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밥도 안 먹고 와서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갈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씀 안에서 채워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활동을 좋아해서 교구 활동 때문에 그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문화는, 생태적 삶을 사는 문화는 저는 감히 교회 안에 술 문화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주일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두 부분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명칭입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카톨릭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것은 한 1566년경부터 되는데, 학교 교육의 형태의 교리서가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평일에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주일에 교리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학교가 도입됐다고 이제 교리교육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개신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장에 다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종교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주일학교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미국으로 갔고 한국에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넘겨주세요. 한국 교육제도 안에서 학교라는 명칭은 아이들에게 평일 학교 교육에서 지쳐 있어서 명칭 자체가 엄청난 피로감과 거부감을 준다는 겁니다. 학교를 싫어하는데
주일에까지 또 학교 가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존경하올 현문일 신부님께서 열심히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명칭 자체에서 오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나 또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 청년의 명칭과 구조입니다. 비복음적입니다. 이게 일반 단체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청년의 구조가 운영이 되는데 본당에서 15명, 25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임원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해마다 임원이 돌아가고 임원 선거할 때 되면 애들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뒤집었으면 또 성당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청년회 자체가 본당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판공성사표 나눠주고 쓰고 뭐 본당에 행사 있으면 집 날르는 정도고 어떤 복음적인 요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요소들은 성경 공부나 전례나 성가대나 이런 쪽에 있는데 청년회라는 그 구조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결국 원래 일을 하면 아까 같은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구조를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알겠지만 교회 안에 신심단체의 구조들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하는 역할도 없지만 그대로 또 이것을 안 주면 자존심 상해하고 성당에 회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결국 생겨난 게 이제 그러니까 또 총회장님도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술으로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과연 이런 조직들도 복음적인 요소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더 자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